설 연휴의 끄트머리입니다. 김성근 전 야구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북이형 야구 인생으로 그는 일본에서 야구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여러 군데 돌아다녔죠. 태평양, 삼성, 쌍방울, 그리고 SK, LG 여기저기서 감독을 한 사람이고 선수 생활보다도 감독 생활을 훨씬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칭 거북이형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노력형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공 요인을 재주보다 재능보다 노력하는 것, 거북이처럼 꾸준히 인내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훨씬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는 김응용과 해태 있죠. 국가대표 동기였다고 합니다. 61년이니까 그거 42년생이니까 19살 때 10대 말에 김응용과 국가대표로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김응용이 해태에서 한국 시리즈에서 7번이나 우승했을 때 그는 한 번은커녕 거기에 가까이도 못 간 야구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김응용, 옛날에는 같은 선수로서 야구 선수 동기지만 그 밑에 들어갑니다. 해태 감독으로 있을 때 1군 감독이죠. 그러니까 김성근은 2군 감독으로, 어찌 보면 옛날 동기였던 김응용을 밑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2군 감독입니다. 50 전후에 그런 결단을 했었던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김응용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옛날에는 같은 선수였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한번 배워보자. 한 수 배우자 하고 들어가서 2년 동안 2군 감독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거북이형 인생으로서, 거북이형 야구로서 꾸준히 활동하는데 그 뒤에 자기가 야구 인생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는 옛날 동기든 후배든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배웠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그 제일동포로서 고등학교까지 일본에서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아직도 말이 서툴고 어찌 보면 유창한 것 같은데 할 말은 다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일본식 그 발음 때문에 발음이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좀 어눌하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배워서 고칠 수 있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 특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일동포로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찌 보면 동기든 후배든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각 인생이긴 하지만 28세부터 지도자로 시작해서 2007년에는 66세에 드디어 감독으로 지도자로 활동한 지 25년 만에 SK에서 첫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인생론.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 이길 수 있다. 최선을 다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이긴다. 하는 그 인생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구가 나에게 가르쳐준 인생론이다. 그렇게 펴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하고 노력하는 이유, 연습하는 그 벌레로서 살았는데 이 연습벌레 내가 한국 최고지만 세계적으로는 안 그러냐? 세계적으로도 아마 연습벌레로서 최고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공부했고 운동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연습했다. 연습하고 공부하는 사이에 평생 그렇게 하는 사이에 나는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재능은 없었다. 노력이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성공 요인으로 노력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거북이형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을 특히 신봉합니다. 그는 비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정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그 정을 표시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자기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다. 가족과 야구를 선택해야 할 그 기로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노동자로서 열차 사고로서
돌아가셨고, 7남매나 되는 사람을 어머니 혼자 키우다 보니까 형들이 입던 옷 입고 뭐 거의 소금이나 간장 비슷한 그 반찬만 싸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그 7남매 중에 남자로서는 막내, 남녀 통틀어도 6번째 태어나서 가난이 체질화되어 있는데, 어머니는 그 뭐 7남매를 키우면서 아주 냉정함을 유지했다. 가족과 약을 선택해서 한국으로 올 때도, 배 타는 한국까지 누나와 형은 왔어도 어머니는 그냥 집에 서서 이별하는 거, 결별하는 게 그게 처음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때는 일본과 그 한국이 왕래가 제대로 안 됐는데, 물론 뭐 그런 결단을 내리고 몇 달 만에 65년 그 국교가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오갈 수 있게 연락이 자유로운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갔다. 뭐 알고 갔느니 모르고 갔느니 그런 얘기인데 중요하지 않은 거고, 아무튼 한국으로 가면 거의 가족과 결별하고 이제 야구와 결혼하는 사람인데, 야구와 인생을 같이 할 사람인데, 어머니는 집에서 딱 이별하는 거, 그것으로 끝날 만큼 속에는 그 뭐랄까 애정이 아주 애틋해도 그걸 표시하지 않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아주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이 비정한 애정,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활동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극빈 체험을 해서 그런지 자기는, 그리고 아주 가난한, 부진한, 부족한 선수에게 애정이 가더라. 그래서 자기가 선수 감독 생활하면서 쌍방울 있죠. 쌍방울 여기 연구했고, 쌍방울 뭐 요즘 그 대부분 그것 때문에 많이 나오죠. 메리아스 쌍방울. 쌍방울에서 감독할 때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부족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훈련을 받은 그런 선수들에게 자기하고 이 동병상련의 정이 있어서 굉장히 애정이 가더라. 그러면서 지도에서 선수 생활도 가난하게 시작했고, 감독도 그 어찌 보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단체에 가서 감독을 많이 했는데 애정이 가더라. 그때 생활이 굉장히 인상이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정한 애정을 품고 지도하다 보니까 가혹하다, 훈련이 너무 냉혹하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뭐랄까 차갑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사실은 뭐 야구도 많이 안 보고 야구도 잘 모릅니다. 여기서 그런데 야구보다 더 큰 인생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기저기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프리즘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그 기부한 돈은 돈이고 그 사람 인생 또는 인성관, 뭐 인성 평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보편적 가치를 띌 수 있는 보편적 인성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의 그 뭐랄까 어떤 그 특별한 부분, 그의 어떤 그 특별한 사건, 그가 어떤 사람과 얽혀 있는 특별한 인연, 이런 것 저런 것을 들이대면, 즉 미시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시적 인생론을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구 인생이라는 김성근을 볼 때 그가 그렇게 냉혹하게 냉정하게 그 지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발전시켜 주는 거. 선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당장은 욕을 먹어도 그 사람의 그 비전을 살려주고 그 사람의 전망을 열어줘야 되지, 지금 좋다는 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존경 같은 건 바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최고의 희열을 느낄 때는 부진한 성적을 내던 사람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자기 지도를 받고 발전하는 것이 보일 때, 저도 학교에서 있었고 학원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발전하는 것이 일취월장 보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가르치는 사람의 보람은 제자가 이를테면 그 청출을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감독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거, 그것을 보면서 감독은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 방법이 비정한 애정, 정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정 표시를 안 하고, 그래서 코치들과도 정이 들면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할까봐, 또 냉철한 어떤 그 제3지대에서 감독이 있지 못할까봐, 그러면 그 자기가 어떤 그 지도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물론 어떤 신비주의 내지 감독으로서 어떤 그 계층의식, 계급의식을 가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냉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사인해달라고 하면 사인해주는 뭐 그 좌우명은 1구, 이게 09자죠. 2무, 하나의 공만 있을 뿐 두 개는 없다. 공 하나하나의 인생을 걸었다는 이야기죠.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공만 있을 뿐이지 두 개는 없다 하는 1, 9, 2, 무. 그래서 자기 그 뭐 모임도 1구해 그런다고 합니다. 공 하나만 있는, 그래요. 공 하나는 점이죠. 점 같은 인생, 초점 맞춘 인생,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좌우명이자 사인할 때 그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현직입니다. 20대부터 10대부터 선수 시작했고, 선수 생활은 이렇게 신체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바로 접고 20대 후반부터 28살이던가요? 20대 후반부터는 지도자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2년생이니까 82세인가요? 만으로는 81세가 넘었겠네요. 이런 사람이 아직도 소프트뱅크에서 코치 고문을 합니다. 현역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의 그 선수 생활과 코치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아마 미국에서 코치를 고문하는 사람으로 조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본데, 영원한 현역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그가 감독한 것만 해도 뭐 고교 감독이다, 태평양, 삼성, 쌍방울, LG, 롯데, SK, 한화, 소프트뱅크, 쟁쟁한 우리 프로야구 감독으로 활동했고, 2007년에는 SK가 우승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일본하고 무슨 경기 했던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우승하지 못하니까 일본에 또 그 캠프에 들어가서 또다시 정신 상태와 이 기력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아주 강훈련을 했다고 하죠. 그 지호 훈련 덕분에 SK가 몇 번 더 우승하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김성근 전 감독은 거북이형으로서 자기가 재주는 없지만, 재능은 없지만 꾸준히 야구를 함으로써, 그리고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어떤 인문학적 소양도 쌓음으로써 야구 인생의 전성기를 오래 맞이하고, 특히 그 김웅룡이 뭐 50대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했다면 김성근은 60대, 어찌 보면 정년퇴임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랄까 일에서부터 떠나 있을 때 그때도 전성기를 구가했고, 그 뒤로도 지금 80대 초반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인생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설 연휴 마지막 날 김성근에 대해서 제가 야구 잘 모르지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